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술술 풀리는 내 인생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은 한의사세요. 최인원 님이라고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노장사상가, 동기유발 강사, 한의사 저술가로서 MBS 한의원과 MBS 컨설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나 기업 단체를 위해 무의식적인 힘을 일깨워서 건강, 행복, 성공을 이루게 하는 EFT와 학원을 강의하고 EFT 한의원 학회 회장으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학원과 EFT를 이용한 심신의학적 관점 치료 기법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치료에서도 특이하게 이분은 침을 사용하지 않고 학원, EFT, 무의식을 활용해서 우울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등의 심리학적 문제와 섬유근통, 디스크, 암, 불면증 등의 육체적인 문제 및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EFT는 감정 치유 기법이라고 하네요. 책의 부제가 무의식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는 기술 EF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갖게 된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뭔 소린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보다가 그냥 이렇게 저쪽에 한쪽 구석에다가 꽂아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제가 이렇게 북튜버를 하게 되니까 책들을 다시 이렇게 좋은 책들 뭐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눈에 띄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자기계발서, 생각, 뭐 이런 책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책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활용을 하면 내 일상생활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술술술술 풀리게 여기 책 제목대로 술술 풀리게끔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힘을 억지로 막 이렇게 힘들이고 어렵게 하지 않아도 인생이 그냥 저절로 굴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런 진리가 있더라고요.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 20년 전쯤 노자라는 책을 처음 볼 때 이 구절이 유달리 눈에 띄었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모르는 글자가 없음에도 이 구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아무리 고심하여 뜯어보아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 는 의미 이상의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일까? 단순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이란 구절이 해결할 수 없는 난간이 되어 나를 괴롭혔지만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구절이 마약보다 강한 중독성으로 내 마음에 여전히 맴돌았다. 이 구절만 잘 풀면 정말 못하는 것이 없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다. 이 느낌이 20년간 나를 이끌면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이렇게 책을 쓰게 만들 줄은 몰랐다. 인생의 큰 시작이란 종종 이렇게 티끌만한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모양이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지 않으면의 의미가 마음 비워서 하면 이라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마음을 비워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좀 더 나은 이 얘기는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알듯 하면서도 여전히 아리송했다. 노자를 철학과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소득이 있었으니 내가 앞으로 규명해야 할 두 가지가 정리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마음 비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안 되는 것이 없다가 정말 가능한지 경험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되자 일단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는 느낌이었고 결국 20년이 걸려 이 두 가지를 해명하게 되었다. 먼저 마음 비움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를 알아야 했다. 하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이고 다른 하나는 비운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에 관해서 마음은 의식 플러스 무의식이며 무의식이 나와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비움에 관해 비움은 무판단, 무집착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마음 비워서 하면의 뜻은 의도를 갖되 집착이 없이 하면, 집중하되 집착이 없이 하면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움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쉬운 비움의 도구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 마침내 찾았으니 그것이 바로 EFT다. 모든 집착의 원천은 부정적인 감정이며 EFT는 정말 쉽게 이런 감정들을 지워준다. 그래서 첫머리에 문장을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갖되 EFT로 집착을 지우면 안 되는 것이 없다. EFT로, 그러니까 즉 감정 자유 기법으로 무의식을 원하는 대로 바꾸면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 지금도 나는 저수라는 틈틈이 강의하고 방송하고 상담하면서 하루 종일 학원과 EFT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무의식이 변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가능하다고. 자, 이 정도의 경험이면 독자들도 믿고 해볼만 하지 않은가? 애쓰지 않아도 안 되는 것이 없다. 마음을 비우니 삶이 저절로 사라진다. 자, 시작부터가 좀 아리송하죠. 무슨 철학책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기 학원하고 이렇게 자기의 무의식, 감정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뭐 경혈도 두드리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모든 생활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원이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 무의식의 믿음으로 심는 방법이다. 일종의 자기암시라고 할 수 있다. 학원이 무의식에 잘 심기게 하려면 학원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 1. 삶의 목표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당위적인 것은 안 된다. 원하는 것을 학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학원하지 마라. 현재 당신의 믿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학원하라. 학원은 현실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 흥분될 정도여야 한다. 학원은 1인칭 현재형으로 진술하라. 학원하고 학원이 실현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타인을 학원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학원은 자신만 알도록 하라. 학원이 실현될 방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학원을 할 때 생기는 무의식적인 저항을 EFT로 지어라. 위의 규칙에 부합되는 몇 가지 학원을 예로 들어보겠다. 자신감. 나는 나를 믿는다. 힘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돈을 잘 쓰면 잘 들어온다. 내가 쓰는 돈은 2배가 되어 돌아온다. 돈의 강물이 내 삶 속에 흐른다. 건강. 내 눈이 점점 잘 보인다. 나는 활력과 생기가 넘친다. 학원을 할 때는 연속 두드리기 타점을 두드리면서 학원하는 것이 좋다. EFT가 학원을 무의식에 더 쉽게 뿌리내리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EFT란 마음을 치료하는 침술이며 몸을 치료하는 침술이며 침을 사용하지 않는 침술이다.
나는 워크숍에서 처음 EFT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다. 첫째, 침을 쓰지 않고 한의학의 경혈을 두드려서 효과를 낸다. 둘째, 두드리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육체적 증상이 좋아진다. 셋째, 두드리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부정적 생각과 신념이 바뀐다. EFT 개발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다. 1980년 임상 심리학 박사 로저 칼라하는 30년간 물 공포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우연히 경혈을 두드리면서 몇 분 만에 치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경혈의 감정을 치료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음을 주목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 몇 년 만에 TFT라는 방법을 만든다. 1990년 게리 크레그리는 이것을 더 단순화시키고 활용하기 쉽게 개발해 EFT로 만든다. 현재 EFT 매뉴얼은 전 세계 22개 언어로 번역되어 최소한 수백만 명이 활용하고 있다. EFT는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이다. EFT를 하다 보면 무의식에 숨어있던 온갖 생각과 감정과 기억들이 저절로 떠오른다.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이 막혀서 생긴다.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화되어 육체 증상을 일으킨다.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몸에 나타난다.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면 부정적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한다. 부정적 경험에 결부된 감정을 지우면 부정적 신념과 태도가 사라진다. 경락을 두드려 소통시키면 신체 증상이 낫는다. 이 EFT는 매우 특이하지만 효과는 탁월하다.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EFT가 낯선 사람들의 이 특이한 방법에 의문을 품기 마련이다. 나도 사실 처음 접할 때는 그랬었다. 잠시 이 거부감과 의심을 내려놓고 몇 분간만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 아무 생각 없이 5분만 두드려도 독자들의 50% 이상은 그 자리에서 뭔가 달라짐을 느낄 것이다. 종종 의외의 것에서 찰나의 인생이 바뀌는 법이고 EFT가 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일단 두드려보고 경험해보라.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타점, 두드리는 타점이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뭐 정수리, 뭐 이마, 뭐 눈가, 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두드리면서 이 경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의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혈점을 찾잖아요. 그러다 아무데나 침을 놓는 건 아니잖아요.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어느 일정한 지점에다가 침을 놓잖아요. 근데 이게 두드리는 게 침 놓는 거 대신 이제 이렇게 타점을 두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학원을 같이 동시에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그냥 뭐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책을 보셔야지. 그리고 또 워크숍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라하면서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뭐 자기 무의식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면의 변화, 그러면서 신체적인 변화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서의 나.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나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는데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즉 마음으로서의 나에 대해 탐구해 보자. 무형의 나를 우리는 마음, 의식, 영혼, 혼백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마음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식이란 하루 종일 분석하고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영역이다. 또한 우리 주의가 머물러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반면에 무의식 영역은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또 기억이 저장되고 지혜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휘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잠들 때 의식의 마음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 별 일을 하지 않지만 반면에 무의식의 마음은 복잡다단한 꿈을 통해 낮 동안에 일어나던 일들을 정보로 처리한다. 우리의 무의식은 대부분의 습관들이 프로그램화되어 저장되고 작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의식이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내가 자각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반응 중 90% 이상을 무의식이 좌우한다고 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무의식의 발견은 상당히 늦게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나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무의식을 통해 마음과 나를 탐색해 보기로 하자. 무의식,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내 마음. 무의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이 말을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 무의식이 내 의식대로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고 싶은데 기어와 핸들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운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내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1차적인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무의식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믿는 대로 경험한다. 저항하면 지속된다. 독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이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더 안 온다거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안 떨려고 마음먹지만 더 떨리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표현할 때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 더듬게 되는 경험 말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칼융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끈질기게 지속된다는 명언으로 무의식의 역설적 속성을 잘 설명했다. 마음의 당혹스러운 측면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특징에서 비롯된다. 무엇인가를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무의식에 내맡기면 최선의 판단과 결정이 나온다. 애쓰지 않을 때 무의식의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다. 무의식의 의도나 신념을 심을 때에는 절대로 의지를 작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의식적 의도나 신념과 무의식적 의도나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이런 일을 꼭 이루어낼 테야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더라도 무의식이 하지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되지? 라고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종종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마음의 이런 역설과 모순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노력할수록 애쓸수록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한다. 억지로 의지력을 발휘해 3일간 애를 쓰고 나면 나중에는 지치고 넌덜머리가 나서 포기하게 된다. 필요한 것은 의지력이 아니라 무의식을 훈련하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에 대해 자기 암시요법의 창시자 에밀 쿠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상상은 무의식의 신념과 의도를 의미한다. 첫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힐 때 예외 없이 상상이 승리한다. 둘째,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에 비례한다. 셋째,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할 때 그 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상상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 이 얘기도 시크릿이나 다른 여러 책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얘기예요. 상상의 힘을 얘기를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루이셀 헤이의 나는 할 수 있어에서도 학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얘기합니다. 강조합니다. 거기서는 학원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학원에다가 긍정 학원에 그리고 뭐 이렇게 한의학에서 하는 뭐 경혈 이런 거 경혈 이렇게 타점 두드리는 거 뭐 이런 거를 결합을 해서 그리고 또 노자의 뭐 그런 사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합을 시켜서 무의식을 더 심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의식을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굉장히 삶이 수월해질 것 같아요. 긍정 학원에 중점을 두는 거는 루엘 헤이의 그 나는 할 수 있어 그 책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이 저자분이 이렇게 한의사셔서 그런지 이렇게 동양 철학 뭐 이렇게 장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노자 그러니까 뭐 이런 도가 사상이라든지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자기 학원에 대한 그 효과는 있다고 봐요. 요즘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는 할 수 있어 그 편을 제가 굉장히 길게 녹음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일상에서 그 학원을 직접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학원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쉽지가 않아요. 아는데 그 대신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그런 좋은 학원들 내가 녹음해서 내 육성으로 들어보면 그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저를 위해서 그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매일마다 들어요.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돌려서 듣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완전 이렇게 각인이 되게끔 그러니까 세뇌가 되게끔 그거를 이제 하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긍정의 말을 내가 스스로 그것도 내 목소리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아침부터 그 모든 그 행운이 나한테 이렇게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냥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원 직접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책에서 좋은 문구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녹음해서 자기 스스로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잘 때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내 머리와 몸과 기와 모든 거 이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 좋은 뭐 언어 이런 게 그게 내 몸에 와서 이렇게 스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좋은 말 들으면 좋잖아요. 그 뭐 아침부터 막 안 좋은 뭐 이렇게 잔소리라든지 아니면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그날 하루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 될 일도 안 되겠어. 뭐 아침부터 이런 얘기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남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겠어요. 서로 다 바쁘고 오히려 가족이라도 화내지 않고 짜증 안 내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좋은 말 많이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나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뭐 괜찮은 아이디어네, 좋은 거 같으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한번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뭐 책에서 뭐 이렇게 봤던 거나 아니면 남이 하는 건데 저거 진짜 괜찮다라는 거는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좋아요. 그냥 괜찮네 좋은 거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정말 변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 행동으로 하면은 결과는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결과든지 결과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이거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거 좋은 것 같으네 라고 하면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일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이런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다 뭐 이런 거 한 번씩 다 따라 해봐요.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꾸준히 다 하는 거는 아닌데 뭐 끝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그게 정말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근데 이제 따라해본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았던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이제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이 곧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